아이고, 머리. 잠깐만.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나비를 벗는다는 게 제가 머리를 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당황해가지고. 일단 지금 시작할게요. 이것도. 요즘에 이 안대를 제가 목에다 하고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밀착시켜서 하는데, 이게 너무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못 벗겠어. 그래갖고 지금 이걸 할 때, 목도리 안에다가 얘를 하고 또 목도리를 하면 진짜 따뜻해요. 그래갖고 그 저희 강아지 만들어준 그것처럼 저도 한번 원단이 있으니까 그 엄마 올인원 자른 원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핀을 넣어갖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석도 많으니까. 나중에 만들면은 또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또 이제 2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회사 번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번호의 강사 저는 장화금입니다. 오늘도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복습하는 날이에요. 지난번에는 자율신경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거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또 한 번 저도 공부하는 겸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또 핵심 복습하는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그림, 사진, 이 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나온 이 설명을 저희는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이 자율신경을 좋게 하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장력을 이용해 균형 있는 몸매로 만들어주는 특허받은 패턴이다. 올인원 브라컵의 하단에서부터 이어지는 사이드 패턴은 어깨끈을 지나 뒷판 엉덩이 밑에 장단지까지 이음매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일정한 장력이 발생하게 되어 가슴을 더욱 업되고 볼륨 있게 받쳐준다. 근데 가슴을 올려주고 엉덩이를 올려주지만 얘가 어깨를 또한 내려줘요. 그러면서 여기가 열립니다. 여기가 어깨가 들려서 이 옆선 있잖아요. 목의 옆선. 여기가 내로 가는데 얘가 막혀버리면은 저희는 뇌질환이 쉽게 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살짝 뒤로 가게 되면은 과로사 할 수가 있죠. 요즘에 보면은 40대 심정지로 많이 죽으세요. 이제는 흔해요, 그게.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뭐 40대인데, 50대인데, 야근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였는데, 지금은 또, 와, 또? 근데 저도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근데 그게 왜냐? 너무 앉아있고, 그리고 계속 그 순환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짧아지면 뇌에 문제가 온다, 심장에 문제가 온다는 거를 인식 안 하고 그냥 내가 바쁜 대로 살고 피곤한 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급사도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예방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질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게나 배낭을 매는 것처럼 등 뒤에서 당겨줘 척추를 바로 세워 자율신경을 좋게 하고 오장육부가 자리하게 하여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뒷모습의 S라인을 완성해 균형 있는 몸매로 예쁘고 건강한 몸까지 만들어주는 게 저희 특허받은 1대1 맞춤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제가 메모를 해놨죠. 여기 너무 친절하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지방의 이동 경로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번호를 만나기 전에 저는 지방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지방이 나쁘고 지방은 빼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걸어봤고요. 땀이 나도록 왕복 4시간을 걸어봤고요. 그리고 지방을 태워야 된다. 그래서 뭐 찜질방 저는 그 화상에 약하기 때문에 제가 심장이 약해서 화상에도 약해요. 그러니까 그 화상이 약한 피부니까 찜질방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숨도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참숯가마 야외에 있는 거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그것도 뜨거워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방을 태우기 위해 제 몸을 뜨거운 곳에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살이 빠졌나요? 안 빠졌죠. 금방 또 요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을 분리시킨다 하는데 이건 어려워요. 어려워서 할 생각도 잘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노를 만나서 너무나 쉽게 지방을 관리하게 되었고, 지방이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방이 이동한다는 그 신기한 정보를 얻게 되어 내 몸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디자인 패턴, 이 설명은 정말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이전에 제가 이거 한번 해드렸거든요. 지방 이동의 중요성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제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EBS죠. 교육 프로그램. 여기에서 건강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방암도 지금 너무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방암의 위험이 오는 거는 비만이래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지방 미워. 지방 싫어. 지방은 나쁜 거야 하면서 내 몸에 필요한 그 영양분을 내 몸을 보호해주고 내 몸을 윤활하게 해주는 그 좋은 지방을 우리는 또 오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죠. 유방암 위험도인데 비만이 높으니까 여기에만 꽂혀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비만은 그래도 내가 알고 관리를 하기 쉬우니까 이것은 내가 쉽게 접하는데 호르몬은 어렵거든요. 호르몬 어떻게 관리해야 돼?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얘는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 몸에 중요한 이 호르몬의 기능을 잃어가다가 나중에는 그런 뭐 공급받는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 근데 걔도 비싸고 또 그때뿐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그렇게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좋아지겠지. 지금보다 좋아지겠지. 의사가 말하니까 좋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확정이 없이 내 몸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지방과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방이 적거나 지방이 과하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방이 많게 되면 첫 번째 호흡이 막힙니다. 이 부유방 여기 있잖아요. 이게 체온을 내리기도 하고요. 겨드랑이에서 우리가 배출을 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막아버려요. 겨드랑이뿐만이 아니라 처진 가슴, 윗배 지방, 그리고 또 생식기에 붙어 있는 엉덩이 밑에 자골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런 각종의 지방, 이런 데도 이 턱살 내려오는 거, 이것도 다 얘가 호흡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또 차가운 지방,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포 재생 능력이 약해집니다. 왜? 지방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호르몬 조절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왜? 지방에 이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방의 질이 좋지 않게 되면 지방이 자리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사가 있게 되면은 걔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조절을 방해받게 되고 또 별표 단백질은 구성원, 탄수화물은 에너지원, 3대 필수 영양소 지방은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중 지방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호르몬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지 못했던 거고, 저는 보노를 만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 신기하게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느리게 먹고 하니까 언니랑 오빠한테 먹을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저는 막 생선도 끝까지 발라 먹어야 되고 막 하는데 오빠랑 언니는 파먹거든요, 가운데를. 그리고 막 빨리빨리 먹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니까 식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장롱에다가 막 숨겨놓고, 밤도 숨겨놓고, 라면도 숨겨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 속도가 늘진 않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나중에는 이게 뭐 사회생활도 하고 또 뭐 하고 하니까 먹는 게 너무 재밌고 맛있고 하면서 또 이게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식탐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내가 점점 못생겨지고 미워지고 어떤 부분이 누가 나를 또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저의 최고의 행복은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억제할 필요도 없고 억제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본호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세 교정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 교정이 딱 되면서 본호가 하는 데다가 자세 교정을 하니까 이게 시너지가 되면서 어느 순간 식욕 억제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안 먹어야지, 덜 먹어야지가 아니라, 아, 그만 먹어야겠다. 아, 이 정도면 됐구나. 아, 지금 내가 배가 부르네? 다음에 또 먹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호르몬 환경이 좋아졌구나. 와, 그리고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르몬이 식욕 억제를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몸, 생각, 마음 중에 가장 고치기 쉬운 거는 몸. 몸을 고치면 생각과 마음은 따라온다. 근데 마음만 고치면은 다시 도도를 비찍기가 너무 쉬워요. 생각만 고치면은 남의 이야기에 또 휩쓸리기 너무 쉬워요. 근데 몸을 고치면은 돌아가는 길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몸을 고치면은 이런 것들을 고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또 이걸 풀어드릴 건데요. 여기 호르몬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식욕 조절 비만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식욕 억제가 불가능해지고 그 기능을 내 조절을 하는 게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으로 절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뇌는 몸을 움직이는 센서이기 때문에 몸을 고치는 게 먼저이다. 그래서 호르몬은 몸을 컨트롤하는 미세 센서이고 그 자율신경은 인공위성 하드웨어예요. 호르몬은 AI에 같아요. 내가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은 거를 해주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같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도 사람을 본따서 만들어졌고, 인공위성과 AI도 사람께 필요하고 본따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 몸에 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보다 탁월한 게 사람이죠. 그래서 자율신경은 인공위성, 호르몬은 AI. 그래서 호르몬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호르몬은 일반적인 신체의 내분비 간에 생성되는 화학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다. 신경 전달 물질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중추신경계를 주요 이동 경로로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비해서 보다 광범위한 내분비 기관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넓은 범위에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하는 물질을 일컬어 호르몬이라 지칭한다. 네, 어렵죠.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분비간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걸 좀 보시면 되거든요. 생물은 생식과 성장을 위한 호르몬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내가 성장한다던가 내가 무언가를 먹거나 내가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꼭 호르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척추동물. 척추동물에게는 호르몬이 필요하고요. 그 호르몬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갑상선이나 뭐 이런 어떤 성호르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여기 아까 내분비 기간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내분비 기간? 그래, 호르몬 내분비 기간 상관 있는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세포는 호르몬 렙틴을 생성하는 일을 맡는다. 그러니까 이 내분비 작용은 또 지방과 관계가 있고요. 렙틴을 생성하는 일을 맡는데요. 그럼 또 렙틴이 무엇일까요?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나선형 단백질이자 포만감, 식욕 억제와 관련된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지방을 관리를 하고 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지방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지방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이 포만감 그리고 식욕 억제와 관련된 이 호르몬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내 몸에 좋게. 그래서 지방과 호르몬은 이렇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은 척추, 호르몬은 장기, 뇌부터 장기, 이런 나를 도와주는 오장육부뿐만이 아니라 생식기, 뇌, 갑상선 이런 것이 다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생장 호르몬, 생장 촉진, 그러니까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단백질 합성 촉진. 그러니까 단백질이 우리가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단백질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일정량이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근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백질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뇌화수체. 이거를 합성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게 뇌화수체가 호르몬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고 활동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 부신, 아드레날린. 이거 이따가 한번 또 그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혈당량 증가 여러 기관을 자극시킨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안드로겐, 남성의 2차 성징 발현. 그러니까 정자도 우리가 아이를 갖는 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호르몬과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갑상선, 티록신. 얘는 대사작용 촉진, 체온 조절을 해준다. 그러니까 목이 추우면 아까 제가 안대 벗기 싫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 앞이 추우면 저희가 폐가 약해지고요. 면역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도 체온이 내려가는데 목 뒤 척추 자율신경이 있는 쪽 이 목이 방치돼서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대사작용 촉진까지도 그러니까 대사작용까지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자 얘는 인슐린 그리고 글루카곤 혈당량 감소를 시키고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얘는 세트인 거죠. 감소시키고 증가시키고 그리고 난소 여자는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 발현 그러니까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그 유산을 할 수도 있고 난임을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못 갖는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 하면 보약을 챙겨 먹을 게 아니라 호르몬 조절, 호르몬이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 또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신체 상부 모세혈관. 그래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장기와 이렇게 다 연관이 돼서 우리가 간 따로, 심장 따로, 그리고 위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혈관으로 다 연관이 돼서 얘네는 따로 있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전체를 고치고 하나가 망가져서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몸은 하나만 고쳐서는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몸은 알아서 회복을 하고 알아서 나를 좋게 컨트롤합니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제 정맥과 동맥을 보지만 지난번에 해드렸던 그 중간에
있는 세모 아닌가? 하여튼 세모혈인가? 하여튼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습하면서 저도 제 강의를 다시 봐요. 왜냐면 저도 이거를 이미 있는 지식을 제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외워요. 까먹어요. 그게 뭐였지? 하니까 했던 거를 또 보고,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제가 자동으로 외워지고 거기에 경험이 또 붙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 각인이 되어서 잊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땀이 비 오듯 흐른다. 제가 그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 제가 그랬습니다. 얼굴에 열감이 느껴진다. 열감뿐만이 아니라 홍조를 달고 살았고요. 얼굴과 온몸이 잘 부었다. 그리고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정말 피곤했어요. 만사가 피곤했어요. 근데 먹어요. 먹는 거는 어떻게든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욕 등 감정 조절이 어렵고, 그러니까 식욕이 왕성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있다고 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또 식욕이 과하거나 아니면 없는 거는 감정 조절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먹는 거,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은 이 감정, 이런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장육부와 혈관이 연관돼서 뇌와 또 연결을 시켜주듯이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때 TV에 이제 그 유방암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호르몬 그 내용도 나왔는데 호르몬 제약품은 부작용이 있대요. 근데 그 부작용이 유방암이래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좋게 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또 부작용으로 유방암이 올 수 있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호르몬 자가 진단에 나와 있는 저의 모습이에요. 식욕 억제가 안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홍조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난로 같은 데 되잖아요. 그러면은 열감이며 그리고 또 빨개지는 거면 엄청 심했었습니다. 말도 못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병원 가서 뭐 제가 따로 고친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밖에가 왜 이러지만 있었어요. 근데 보노를 만나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홍조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됐고요. 또 지금 또 너무 자연스럽게 재밌게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호르몬이 안 좋은 저의 모습이에요. 진짜 피곤해 보이죠? 그리고 이러니까 저는 진짜 그냥 먹는 게 저의 낙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미래가 창창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생의 낙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제가 살기 위해 붙잡을 수 있는 거는 먹는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거 더 찾고 기름진 거 더 찾고 맛있는 거 찾고 맛집 저기가 맛있을까 여기가 맛있을까 거기에 눈독 들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맛집 안 찾아다녀요. 왜? 이미 삶이 즐거우니까 그것보다 더 즐겁기 때문에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호르몬 해결책은 호르몬 리셋 루틴이라고 해서 하루 7시간, 8시간 수면 확보. 제가 지금 진짜 몸이 2개여도 모자른다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제가 하루에 평균 4시간 자면서 지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 저 못해요. 7시간, 8시간 자는 거. 지금 4시간 자면서 움직이는데도요. 1월 1일부터 그렇게 해갖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와, 더 빨리 일어나면 좋겠다. 더 빨리 일어나면 좋겠다. 아, 이거는 3시간만 자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해볼까? 2시간 자고 있다가 좀 이동 시간에 짬을 잡을까?
지금 이게 제 생각인데 호르몬 좋게 하겠다고 저 7시간, 8시간 못 잡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잠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있는 그 7시간, 8시간 제가 작년 2025년에 해봤어요. 안 좋은 거 막 먹으면서 3일도 누워 있어 봤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는 건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3시간 자도 4시간 자도요, 말짱해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상쾌해요. 그리고 공복, 유산소 운동. 운동할 시간? 지금 간단한 스트레칭도요, 바빠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가서 내가 1시간 운동한다? 집 앞에 1시간 30분 나가기도 어려운데 헬스장 가고 어디 뭐 배우러 가면서 운동한다?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거를 번호는 있기만 하면 24시간 운동할 수 있고 내가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혈당 유발 식품 제한,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 건강 기능 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빼고 덜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마음 챙김, 명상, 깊은 호흡. 얘도요. 시간 있어서 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이런 마음도 생기면서 여유 있게 해요. 근데 내가 아프고 제가 생리통이 고질병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리통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생리할 때요, 저 움직여요. 저희 600사호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제품 강의를 이제 하는데, 어, 그때 제가 이사님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 계시고 이사님한테 저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랬어요. 왜? 저 이제요, 생리할 때요, 움직여요. 그랬어요. 왜냐면 이사님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생리가 시작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사님한테 전화드리거나 아니면 카톡 보내서 저 지금 생리통이 심해서 못 가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이전에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 갔어요. 그리고 어디 있었냐면요. 드레스룸에 들어가서요. 너무 아파서 드레스룸에 숨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왔는데 어디 갔지? 얘가 분명히 왔는데 어디 갔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도 있어 봤는데요. 지금은 제가 생리통을 컨트롤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을 알아야지요. 마음 챙김도 되고요. 명상도 되고요. 깊은 호흡도 돼요. 내가 숨을 제대로 안 쉬고 있다는 거. 이 어깨가 들려서 내 호흡을 막는다는 거. 부유방이 내 겨드랑이 호흡을 막고 있다는 거. 이 들린 명치가 내 오장육부를 망가뜨리고 호흡을 망가뜨린다는 거를 알아야 고치죠. 그리고 그걸 해봐야지 내 몸에 좋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또 복습해서 해줘야지 좋아지는 거지. 이런 마음챙김 명상 깊은 호흡은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호르몬을 잘 모르겠다. 호르몬 아직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거를 정리를 또 해봤는데요. 어, 제가 연기 요번에 하루 수업을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연기 수업을 하는데 그 강사분께서 어떤 설명을 하는데, 아, 이게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네. 연기 수업이, 저는 대학을 안 갔으니까 그런 수업을 못 받아봤지만, 아, 이게 자율신경이랑 연관이 돼 있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듣는데. 그때 이제, 불안할 때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긴장하게 되고 다리를 떨게 된다. 우리는 불안하면 긴장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떨어요.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떨어요. 그리고 막 답답해요. 답답해서 막 일어나.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면 얘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누구나 하는. 그리고 또 안전부절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율신경.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발이 저 밑에 있는데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이렇게 발가락을 또 필 수 있고 이게 자율신경. 그러니까 긴장할 때 나오는 이런 자연 현상도 자율신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있죠. 순간적으로 나오는 감정.
얘기 도중에 갑자기 화가 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답답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호르몬이에요. 얘는 이 호르몬인데 자율신경은 또 예를 들자면 아우 답답해. 이게 자율신경. 말하는 것도 자율신경과 관계가 있죠. 호르몬. 답답해 하기 전에 먼저 올라오는 그 순간적인 감정이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찰나에 나오는 그런 감정,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감정, 행동이 하기 전에 시작하는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거는 호르몬입니다. 미세 센서. 그래서 내가 웃기 전, 내가 화내기 전, 내가 울기 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전에 동작을 하기 전에 먼저 시작되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호르몬으로 이 제가 지금 요런 그 순간적인 감정 이걸로 예시로 쉬운 게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누구나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을 떠오르면은 이 감정 요거랑 이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런 거를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과 호르몬은 한 세트이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곧 계획한 것을 이루려면 자율신경과 호르몬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지금의 나보다 제대로 건강해지면 누구나 더 가질 수 있다. 좋은 환경, 내 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그리고 자율신경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공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왜 화나는지,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 내가 왜 이러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이 자율신경과 호르몬인데 본인 감정에 따라서 화가 났다 막 기분이 좋았다가 막 불친절했다가 친절했다가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 저분이 왜 이러시지? 저 이렇게 아니 저한테 오늘은 되게 친절해요. 저분이 되게 불친절했는데 오늘도 나한테 불친절할까? 했는데 또 친절해요. 그럼 오늘은 저번에 친절했으니까 나한테 친절하실까?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또 화내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내 몸 환경을 모르고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요. 근데 그 원인은 호르몬 자율신경이다. 근데 이거를 조절을 못하니까 얘를 컨트롤을 못하는 몸의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성격이 왜 그런지 몰라서 어떻게 되냐면요. 소인배가 돼버려요. 그분은 몰라요. 타인인 내가 봤을 때, 저분 되게 성격이, 저분 되게 예민하시네. 이렇게 되면서 그분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생은, 힘들고 복이 없게 되겠죠? 근데 내가 감정 조절을 잘하고, 내가 왜 이런 게 나왔고, 이런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나왔을 때도 그게 컨트롤이 된다면은 본인, 타인 상관없이 이 감정 표현 행동을 조절이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대인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쟤 성격 좋더라. 쟤 되게 좀, 괜찮은 애 같아.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들은 인생 복이 있어서 꽃게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눈에 호르몬이 따로따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왜? 도파민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조절을 하는데 이 도파민은 동물에 존재하는 아민의 하나, 머리골 신경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부족하게 되면 파킨스병이 생긴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랍다고 해야 되나?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였냐면요. 저희 엄마가 파킨슨이었잖아요. 근데 파킨슨의 가장 큰 원인이 도파민인 거예요. 아마 제가 병원을 그때 갔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귀담아 듣지 못했고요. 병원을 주로 엄마를 모시고 갔던 사람은 저희 언니였기 때문에 저는 의사 선생님과 그렇게 대화를 안 했거든요. 저는 언니와 대화를 했고,
언니는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언니도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언니도 저도 도파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대. 의사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더라. 왜? 남의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아픈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호르몬, 이 도파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알았다면 조금 더 엄마에게 했던 마음, 생각, 행동이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번호를 통해 몸을 공부하는 거는 제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흑질, 이것도 도파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흑질의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도파민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운동 조절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신발을 끌었죠. 무릎을 피지 못했고 폭을 넓히지 못했고요. 신발을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거를 운동한다고 그 걸음으로 운동한다고 개천을 1시간, 2시간씩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거라면서 그렇게 매일 빠짐없이 걸었는데요. 결국은 파킨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떨림, 경직, 운동 느려짐. 이 느려짐, 이거 저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자세 불안정. 이것도 다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엄마가 덜덜덜 떨었었어요, 손을. 이게 다 애초에 내 몸에서 나 아플 거야, 나 파킨슨 올 수 있어, 나 좀 도와줘 하는데 내가 이미 있는 이 지식들을 나에게 접하지 못해서 예방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초기에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일상생활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요. 가족관계가 어려워져요. 소통이 안 됩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도돌이표를 찍었어요. 제가 울고불고 엄마 나 좀 알아줘. 1시간, 2시간, 며칠 밤낮으로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요. 저희 엄마의 항상 이야기의 끝은 남이 하는 그 이야기로 저에게 도돌이표를 찍었었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팠던 거예요. 그냥 내가 움직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고요. 회사를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나와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환자는 그렇다 치고 보호자인 내가, 가족인 내가 안다면 이해관계가 생성이 되면서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뒤늦게 알게 됐긴 했지만 그래도 뒤늦게 아는 것도 이해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은 의욕과 성취감을 깨우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 무언가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희열, 작은 목표감부터 설정해 차근차근 달성해가면 성취감이 뇌에 전달돼서 그러니까 아까 뇌화 수체 이래서 도파민을 분비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할 수 있대 하면 할 수 있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와, 나 할 수 있겠다. 나 할 수 있어. 와, 나 진짜 할 수 있겠다. 그럼 못하면 어때? 일단 해보는 거지. 하면서 우러나는 거예요. 제가 자세 교정을 하고 보노 제품을 쓰면서 자세 교정을 하면서 식욕이 자연스럽게 억제됐으니. 그러니까 이것 또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나한테 넣어주는 게 호르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만들어주면 이 도파민이라는 아이가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소프트웨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또 준비를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도파민,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이 핵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움직임. 내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근육이지만 내 몸을 움직이는 거에 초점, 시작점은 도파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파킨스병, 도파민 생성세포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되면 퇴행성 질환인 그
병원에서도 완치가 아니고 늦출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인 파킨슨을 불러올 수 있는 거다. 도파민 부족이 불러오는 운동장애, 떨림, 경직, 느린 움직임, 자세, 불안정은 내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고 도파민 보충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약물 투여와 뇌 신부 자극술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할까요? 문제가 됐을 때 하겠죠. 파킨슨이 질병으로 판단을 받았을 때, 질병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걸 하겠죠. 지금 제가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전에 내 몸에 할 수 있는 거는요, 염증 관리예요. 곧 호르몬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기 뭐 팔 안쪽이던 눈이던 어디던 입술 안쪽이던 입안이던 장기던 염증이 생기듯이 호르몬에도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관리를 해야지 내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염증 관리의 첫 번째 조건은 배출이죠. 그래서 배출할 수 있는 내 몸의 환경, 이완할 수 있는 환경, 원적외선을 입혀놓고 또 밀어낼 수 있는 환경, 자석, 자기장, 힘, 수축, 그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몸이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염증이 제대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우리 패턴이 몸을 세워줌으로써 누구보다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히토르 자석도 혈자리에 넣어놓죠. 조금 더 빠르게 센서에다가 여기에 부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아대, 저희 4개 자석 하고 나서 요 방향만 바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저는 4개짜리 안 했어요. 이미 아대가 있으니까 요거를 2개를 겹쳐서 돌렸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전에는 2개를 해보고 겹쳐서 해보고 해봤는데 이 아대 신제품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했더니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그 뭐였지? 갑자기 또 까먹네. 여기 손가락 두 번째부터 이렇게 무슨 경인데 그 개가 여기가 그 50견, 엘보, 그리고 이명, 갑상선, 내질환. 이게 다 연관이, 두 번째 손가락부터 해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여기 혈자리, 여기가 딱 자석이 다니까요. 히토리 자석이 다니까 팔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50견짜리잖아요. 어깨가 들리는 자리니까 여기를 순환시켜 주니까 운동시켜 주니까 팔이 가벼워요. 그래갖고 제가 아는 지인한테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서 제가 아대를 제가 하고 있던 거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고 계시는데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요렇게 방향 돌려봤더니 어떠세요?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팔이 지난번보다 그렇게 방향을 바꿨더니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빠졌는데 일단 호르몬에 염증이 생기면 질병이 온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거는 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이고요. 이 호르몬에 대해서 또 정리한 내용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도파민 알아보기. 먼저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물질.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똑같죠? 보상 호르몬 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내가 몸이 제대로 움직이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동기부여, 즐거움, 학습. 그러니까 아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요 역할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상을 받았을 때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특정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가 반복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파민이고 운동 조절, 기억력, 집중력에도 관여를 한다. 기억력 떨어지면 너무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아까 제가 이 혈자리 그 이름을 까먹듯이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또 분비되는 상황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게임에서 이겼을 때,
SNS에서 좋아요를 받았을 때 등등 상황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덕적인 과제를 해결했을 때도 도파민이 나와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제가 지난번에 이 두 번째 손가락부터 여기 어깨까지 이렇게 해서 네까지 그거를 곡지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 있잖아요. 어깨 지나서 요 곡지열 여기 손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꼭 눌러보세요. 어깨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서 제 지인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이게 너무 도움이 되니까 진짜 제가 도파민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이 성취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공부하고 싶다. 더 공부하고 싶다. 혈자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냥 생겨요. 그 기분과 감정이. 그리고 효과는 동기부여를 높이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며 그럼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가 아니라 도파민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들어주고 하지만 과도한 자극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모든 과하면 좋지 않죠.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음식이 좋지만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안 좋듯이 이 도파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과하게 한다거나 게임을 막 한다거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쇼핑을 막 너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안 좋은 도파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파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알아볼 텐데요. 아드레날린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그럼 부신을 먼저 관리를 해줘야겠죠. 우리 몸을 긴급 상황에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 되게 중요하죠.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또 누가 저에게 말로 공격해. 그거를 또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드레날린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주요 역할로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그럼 저같이 심장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드레날린을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리고 혈압을 높이며 저희 집은 고혈압이거든요. 이것도 아드레날린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또한 동공을 확대시켜 시야를 넓게 만들고 기관지를 확장시켜 폐가 안 좋으신 분도 약하신 분도 아드레날린을 관리해야겠죠. 더 많은 산소를 흡입할 수 있다. 지금 비싸게 산소 공급받고 또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아드레날린 관리하면요, 산소 비싼 돈으로 사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드레날린 또 분비되는 상황으로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공포를 느꼈을 때, 아드레날린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된다. 놀이공원에 롤러코스터를 탈 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했을 때도 이 아드레날린을 관리를 하게 되면 긴장감을 덜어줄 수 있고 갑자기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깜짝 놀랐을 때도 이 아드레날린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드레날린 집중력과 반응 속도를 높여줘. 순발력이 좋아지겠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미팅을 할 때도, 내가 판매를 할 때도 이 순발력을 좋게 할 수 있는 게 아드레날린이고, 장기적으로 아드레날린 과도하게 분비되면 불안, 불면증, 이것도 과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아드레날린이 심장을 도와주니까 심혈관 질환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하면. 그리고 엔돌핀까지 알아볼게요.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진통 물질이다. 그러니까 진통제 먹을 게 아니라 엔돌핀을 또 좋게 만들면 되는데요. 체내 모르핀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 진통제와 이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엔돌핀. 그래서 주요 역할로는 통증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자석이 자율신경을 좋게 하지만 이 자기장이 엔돌핀을 좋게 하겠네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 상황이나 격렬한 운동 중에 분비되어 신체가 고통을 덜 느끼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기장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분비되는 상황 운동을 할 때는 특히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하면 엔돌핀이 활발하게 분비된다. 그러니까 저희 번호를 입으면 계속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돌핀이 움직 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저희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냥 걷고 유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근육도 도와주고, 그리고 배출도, 림프도 열어주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 몸을 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웃을 때, 음악 들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엔돌핀이 나옵니다. 심지어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도 입안의 통증에 대응하기 위해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매운 게 안 좋은 건데 이게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얘가 좋아. 자극을 받으니까 좋아.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운 음식은요. 차가운 거는 위에 정말 안 좋고요. 매운 거는 대장에 너무 안 좋고 그 항문의 환경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효과로는 엔돌핀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스트레스 조절하려면 엔돌핀과 함께 조절이 돼야 되는 거고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성 통증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는 뭐 통증이 없어. 나는 왜 호전 반응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엔돌핀 이 호르몬 이상 증상이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왜? 통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인 이유도 엔돌핀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핀, 아드레날린, 도파민의 차이로 엔돌핀은 통증 완화, 행복감,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위험 상황 대처하기 위한 신체 준비가 목적. 그러니까 분비하는 목적이에요. 보상과 동기유발을 통한 얘는 그냥 참고로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자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교적 오래 지속돼 한동안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엔돌핀. 그리고 순간적으로 급격히 분비되었다 빠르게 사라지는 아드레날린. 도파민은 중간. 그러니까 장기간은 내가 어떤 걸 유지하는 게 엔돌핀. 순간순간 오는 게 아드레날린. 그리고 중간 지속하게 해주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통 효과 또 혈압 도와주는 거 그리고 신체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오장육부와 연결된 그 장기들과 연결된 호르몬이다. 그래서 엔돌핀은 행복과 이 자료를 이렇게 깔끔하고 좋게 만들어주신 이분이 정리한 내용인데요. 엔돌핀은 행복과 진통을, 아드레날린 위기 대응을, 도파민은 동기와 보상을 한다. 행복하게 하고, 내가 아프지 않게 하고, 내가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거를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동기와 보상을 주면서 나를 만족하게 해주게 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꽃길 아닐까요? 너무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과 관계없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엔돌핀을 늘리고, 근데 이 규칙적인 운동이 너무 어렵다는 거. 제가 아까 7시간, 8시간 못 잔다고 말씀드렸듯이, 1시간, 2시간 나가서 운동하기 어렵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어려우신 분은 보노를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더 하고 싶다 하시면은 보노를 착용하고 교정하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더더더 시너지가 돼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로 아드레날린을 조절하고 건강한 목표 설정을 도파민 균형을 유지해 보세요. 해서 이렇게 몸을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주는 이 중요한 호르몬을 오늘 또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조절을 하려면 자연을 보는 것. 자연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호르몬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찾고 이 사진을 보면서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좀 편안해진다? 기분이 온화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내가 표현하기 전에 얘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어떤 신경 물질을 전달하기 전에 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 조절이 잘 돼야 내가 기쁨을 기쁨대로 누릴 수 있고요. 화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 몸을 움직여서 컨트롤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먼저 좋은 거 보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예쁜 말 그리고 행복한 그런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하게 되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본, 최고의 기반이 될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지, 그거를 한 가지, 내 몸에 두 가지, 세 가지, 하나씩부터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번호를 잊고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표님 공지는 3차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3차 대표님 공지까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차 대표님 공지. 내가 선택했고 우리가 선택한 분호에서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제1편. 누구라도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호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누구나 따라하면 됩니다. 100일, 200일, 300일 그냥 따라서 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행복하게 여기고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영혼백 중 백의 정을 충만케 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배고픔을 느껴서 밥을 먹는다면 의식적인 것이고 그냥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는다면 무의식적인 행동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호 사업을 선택했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100일 동안 삼시세끼를 꼭 먹으십시오. 저절로 전기가 충만해져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또 의식적인 삼시세끼의 식사만으로 전기가 쌓이게 되어 영혼백 성장 촉진의 기본 에너지가 될 것이며 밥을 제때 먹어 전기가 충만해지면 헛소리가 안 나옵니다. 단전이 화환이 불평불만 인격 모두 응답해서 유언비어 등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몸에 힘이 들어가 약하지 않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깨우침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 삼시세끼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사업도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전념하고 배우고 익혀서 전달한다면 본호 사업의 전기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본호 사업을 의식적으로 전달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로 깨우침을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이 영혼백을 성장시킬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스스로 하는 의식적인 행동의 대가로 그 보상으로 작은 깨우침을 얻을 것입니다. 본호에서의 성공 또한 간단합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영혼백의 전개가 쌓이면 그 반응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정충이 충만하여 기가 장대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기가 충만해지면 사업을 전달하는 행동에서 작은 깨우침이 쌓이고 쌓이면서 성공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100일 동안 의식적으로 습관화한다면 100일 동안 전기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200일을 습관화한다면 기력이 장대해지며 300일을 습관화할 수 있다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누구나 의식적으로 300일을 견딜 수만 있다면 영혼백 에너지의 성장이 촉진됩니다. 이 시작은 바로 의식적인 삼시세끼를 먹음으로써 출발합니다. 삼시세끼가 정을 충만하게 하고 정이 충만해지면 기운이 돌아 호기가 넘치고 기를 잘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기가 잘 돌면 신이 맑아져 실패가 없어지고 기하게 됩니다. 이 행동의 습관화가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요 성공하는 것임을 깨우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밥을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핵심적으로 사업을 전달할 것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매일 한 명씩 100일을 만나면 100명이요. 매일 한 명씩 1000일을 만나면 1000명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식 정보, 인의, 예지, 신덕을 기술적으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터득한 자만이 사회적 동물로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은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선 사람과 밥을 먹고 미팅을 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어찌 행동했는지,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등 모든 것을 듣고 외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더 빠른 성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반복해서 따라하지 않고 남의 실수를 거울 삼아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전이 허한 자는 배고픈 자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려면 매일 의식적으로 삼시세끼 밥을 먹어 정을 충만하게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선배의 충고와 조언을 참고하여 습득하면 그 누구라도 성공의 단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단전이 충만해지면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면 기장이 왕성해져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쌓이고 쌓이면 신이 밝아집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언행일치가 되며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꽃이 되어 꽃길을 만들어 보시고요. 2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지를 읽다 보니까 도파민하고 또 연관이 돼 있네요. 내가 불평불만 안 하려면 도파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파민 어제보다 관리를 오늘이 잘해야지. 춥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따뜻하게 하고 추워요. 나가시고 안 돼. 목 음, 앞뒤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맞아요. 체온 관리, 건강 관리 알겠습니다. 꼭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앞뒤 뒷목이 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수 사장님 수고했어요. 요즘 또 얼굴 바뀌셨더라고요. 이거 네, 얼굴 고마워요. 이렇게 붓는 거 말고 그거는 그 염증이 빠질 때 그러니까 윤곽이 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 골격이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서 그런 고마워요. 것도 같이 사랑합니다. 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고마워요. 요즘 네. 정봉조 사장님 아주 모델로서 잘 나가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재밌으시죠? 네, 이게 네, 사랑합니다. 재밌어요. 아드레날린, 도파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저 더 삶이가 예뻐지세요. 너무, 네? 너무 최고예요.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음, 새해 복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네, 많이 김정민 사장님, 받으세요. 언제 봐요? 그때 음, 세미나 때 오시면 또 보겠다. 그때 봐요. 이렇게 마음이 나갈게요. 열렸어요. 네. 정지현 사장님도 오세요. 그렇군요. 만나요, 세미나에서.